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한씨입니다. 오늘은요 유학 가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학 가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영어 때문이거든요. 영어 컴플렉스. 근데 그 영어 컴플렉스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초등학교 5학년 영어 시간, 영어 지문을 읽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식이었냐면 한 사람당 한 문장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는 상황이었는데 제 차례가 왔어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보트라고 읽은 거죠. 사실 boat잖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아무튼 보트가 아니라 boat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었다라고 치면 I bought an apple 이렇게 읽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친구들한테 영어 발음 그렇게 꼬아서 하기에는. 사실 지금 같았으면 I bought an apple 이렇게 발음을 했을 텐데 그 당시는 친구들한테 비웃음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트라고 발음을 했죠. 그랬더니 어떤 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야, 보트는 배잖아. 크크크크크크크. 맞아요. 제가 삿다의 버트와 배의 보트를 차이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보트라고 발음을 한 거죠. 너무 부끄러웠어요, 세상에. 물론 울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발음 집착 관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발음에 집착을 되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홈런이라는 학습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냐면 영어 공부가 여러 막 캐릭터들이 있어요. 외계인 빙빙이 1등이? 아무튼 얘네들이 영어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공부를 한 다음에 녹음을 해야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집착관공인 저는 계속 발음했죠. 미친 듯이. 근데 그거를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영어 발음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엄청 생겼어요. 그래서 나 좀 이제 영어 늘었다. 영어 발음도 좀 자신 있다. 했는데 영어 유치원을 나온 친구들의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다시 또 쭈구리가 되고 영어 컴플렉스를 느끼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중1이 됐습니다. 이 영어 컴플렉스를 계속 느끼고 살다가 엄마 아빠한테 선전포고를 해요. 나 유학 갈래!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당황을 하죠. 수아나, 갑자기 왜 그래? 네, 왜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 조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공부가 좀 재밌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엄마 아빠한테 의대를 가겠다는 선전포고를 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이제 내심 기대를 하신 거죠. 우리 수환이가 의대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대 합격하면 1년 어학연수 보내줄게. 그러니까 그때 가.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당시. 뭣도 모르는 중1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학연수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유학을 접었죠. 그러다가 중3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조금 빡센 영어권에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약간 어느 시기였냐면 매일 영어 단어 시험을 보는데 컴퓨터로 보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게 3초 안에 타이핑을 했어야 했었고요. 심지어 3초 안에 하는데 97%를 못 넘기면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재시험을 봤죠. 재시험 커트라인은 또 98%. 그러니까 200개 되는 단어를 계속 그 커트라인에 넘기려고 계속 본 거죠. 그러니까 뭐다? 집에를 못 가죠. 집에도 못 가고 맨날 시험만 보고 맨날 공부하고 그러니까 성적은 자연스럽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6월 영어 모의고사 그 정도 기준으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화상 영어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유학 선전포고를 중1 때 하고 나서 그때부터 화상 영어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스피킹도 자신감이 생겼죠. 그러니까 수능 영어 플러스 스피킹 자신감까지. 대박. 그런데 제가 살던 세종에는 국제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국제고등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영재학급 모집 글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모집을 하는 거였냐면 영어로 에세이를 쓰고 영어로 영어 면접을 보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영재학급을 구성을 하는 시기였는데 저는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그때. 스피킹에다가 수능 영어까지. 그래서 그냥 만만하게 지원을 합니다. 근데 뭐 국제고 학교가 워낙 좋은 학교니까 떨어져도 그만, 붙어도 그만 이런 거였어요. 근데 세상에 마상에 붙어버리고 맙니다. 솔직히 붙을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붙고 나서 또 어땠겠어요? 자신감이 하늘을 치솟았죠, 정말.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고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영어를 너무나도 잘하더군요.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요. 애들이 해외에서 3, 4년씩 살다 온 애들이에요. 너무 잘하겠죠? 근데 저는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저의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고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적어도 쟤네들보다 공부는 잘하겠지 라면서요. 그래서 자신감을 좀 보존을 하다가 중3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이면 이제 또 여름방학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족들이랑 2주 동안 유럽 여행을 가게 됐었습니다. 8월 여름방학 동안. 제가 어느 나라를 갔었냐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 세 나라를 갔었거든요. 근데 영국은 그렇다 쳐도 프랑스, 이탈리아 사람들 영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기겁을 했죠. 근데 전 자존심은 그래도 보존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주문 다 할게. 나 영어 잘하잖아. 라고 했죠. 근데 막상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진짜 말도 못해, 알아듣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주 동안 저의 자신감들을 모두 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을 했죠.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오로지 유학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국제고를 가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12시에 항상 국제고가 끝나는데 조금 멀어서 부모님 둘 중 한 분이 항상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근데 그날은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온 날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배고파서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랑 탕수육까지 시켜가지고 야무지게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폭탄을 던졌죠. 나 유학 갈래! 근데 중1이랑은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되게 제가 좀 진지했죠. 그러니까 엄마도 좀 당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씹창이 났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짜장면 먹다가 이게 무슨 봉변이야. 근데 저희 엄마는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중학교 졸업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에 갓 입학을 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꿈에 그리던 그 의대에 수환이가 합격을 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깨져버린 거죠. 하하하.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한 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라 결국 부모님도 저에게 항복을 하셨어요. 하하하. 그래서 지금 저는 뉴질랜드에 있고요. 결국 저의 영어 열등감이 자신감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열등감으로 이어졌다가 이것이 무한 반복되면서 유학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현재 뉴질랜드에 4개월 하고도 1.5주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의 유학 스토리였고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재미가 좀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럼 저는 이만